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구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분수 노무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나온 조금 눈에 띄는 사건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튜버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근로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1인 유튜브는 뭐 기업체도 없고 그냥 유튜브를 잘 함으로써 유튜브 회사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익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기 유튜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기 유튜브가 그 자기 동영상을 편집해주고 관리해주는 어떤 관련 매니저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 주겠고 또 출근 시간은 얼마, 그러니까 뭐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여기 작년 12월 18일에 들어왔는데 약 2주 만에 그 12월 31일 날 허리를 다치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스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범을 보이다가 이 그 유튜브 매니저가 이제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근로자들이 여기 유튜브 매니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그러니까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그 의견을 줬고, 그래서 그것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가 처리한 게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어떤 고용 조사권을 가진 어떤 근로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 노무사가 그 성남지방노동청에다가 이 근로자가 회사가 이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작성하고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떤 그 시정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사실 근로자여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서는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이 따질 때 유튜브의 매니저는 비록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게 뭐 특별하고 사실 인정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지만은 그 특정 사업주한테 고정급을 받고 또 출퇴근 시간도 또 출퇴근 장소도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받다, 이런 판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신청을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2주간 출근을 했고 고정급을 받고 정기적으로 출근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고용 계약은 안 맺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나서 노동부에서 인정한 케이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쟁점은 이렇게 개인 인기 유튜버가 이렇게 고용한 이런 자기 매니저가 이게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진짜 근로계약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사자간에는 근로계약이 작성 안 됐고 서면 구두계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가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떤 이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접근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복지공단만 믿었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수동적으로 하고 사실 조사권이 없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하는 어떤 산재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로자성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최초로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프리랜서와 근로자성, 지금 2주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근로자성으로 판단을 했다는 게 어떤 차이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성. 그래서 프리랜서하고 근로자의 그 차이는, 그 근로자의 개념이 그 근로기준법 그 2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직종을 불문하고 중요한 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임금 자체가 어떤 그 자기가 용역, 자기가 근로를 하는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인적 종속성에서 어떤 개인이 그 출퇴근 시간이나 또 출근 장소, 그리고 업무의 양이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고정급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해서 그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자기가 더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정급을 일한 만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근로기준법 그 2조 1항에 있는 근로자 개념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근로감독관은 이 그 유튜브의 매니저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로적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봉급을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산재로 인정받을 사건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업만 가지고 또 근로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뭐 한 2주 일하다 다쳤다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부분 거부 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내에서는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한 노무사가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근로복지공단에 가져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근로자성의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유튜브의 매니저는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사업장에 종속돼 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출퇴근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일한 만큼 그 월 고정적으로 얼마 받기로 했다. 당연히 인센티브 있겠지만은 당연히 얼마 받기로 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록 그 프리랜서는 명칭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또 4대 보험이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특별히 등록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유명 유튜브가 채용한 이 사람은, 당연히 근로관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좋은 잣대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강남노 부면에 찾아주시면은 우리 여기 이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 같이 저희도 똑같은 어려운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